지금 어때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죠. 진짜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경쟁력이 없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출발선상부터 다른 게 아닐까 싶어요. 다단계의 유형이에요. 사기, 불법, 합법, 우리는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뭐요? 그쵸. 직장인들이 제2의 플랜으로 시크릿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 설명회를요, 지금 5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저를 안 시켜줘서 못한 게 아니라, 제가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아실 건데, 제가 목 디스크 수술과 허리 시술을 받느냐고 병원에 한 2달간을 입원을 해 있었고, 또 요양을 하느냐고 5개월을 사업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쓴 무대가 대전 메인데이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랑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건데, 못 들어보셨던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또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한 2달 정도 좀 쉬었다고. 저는 인쇄소득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 돈 버는 게임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내가 40이 되는 때에는 내가 돈 버는 게임을 끝낼 수 있을까를 막 꿈꾸고 있었는데,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잠시나마 아주 짧게 인쇄소득을 맛을 봤어요. 2달 동안에 제가 누워있는 동안에 저의 주급은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나는 이제 좀 아파도 되고 좀 쉬어도 되고 좀 다쳐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정말 잠깐이나마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아마 사장님들도 그러한 인쇄소득을 꿈꾸시는 사장님들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오늘 이 1시간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어떠한 작은 거 하나라도 가슴속에 좀 느끼고 가신다고 하면 저처럼 빠른 시일 안에 다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인쇄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는 행운을 잡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이 좌우의 그림 보이시죠? 네. 중간에 있는 점이요, 동그라미가 어떤 쪽이 더 커 보여요? 왼쪽이요.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죠? 왼쪽이 더 커 보이죠? 그렇죠? 네? 뭐라고요? 오른쪽이 더 커 보인다고요? 그건 뭐 보는 사람들 눈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나요? 아래 게 더 길어 보이나요? 아래 거. 그쵸? 요거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시겠어요? 이게 아마 약간씩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느끼세요? 네. 못 느끼시는 분들은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쪽 오른쪽에서 보는 사람은 3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왼쪽에서 보는 사람은 4개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시각이죠. 그리고 요거 보시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낭떠러지야. 어때요? 아찔하지 않나요? 실제 이거는 그 바닥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실제 일본에 있는 엘리베이터예요. 실제 이 엘리베이터에 타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렸죠. 저희들이 지금 이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했죠. 어떤 것들은 좀 길어 보이고, 어떤 건 똑같은 그림인데도,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어떤 건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착각으로 잘못 본 시각적인 착각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저는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예요. 지금 어때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경쟁력이 없는 걸까요? 사장님들은 그냥 좀 안주하고 싶겠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그쵸?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남들 장사도 좀 덜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월급이 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 주머니 사정이, 내 통장 사정이 좀 여유치 못한 것도 그냥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그냥 착각 속에 빠져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이코노미석보다 비즈니스석이 거의가 다 만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경제가 어려운 걸까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출발선상부터 다른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가진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시작점부터 다른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자들과 서민들이 나눠져 있는 게요, 그들이 가진 것과 또 우리들이 못 가진 거의 차이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부자들과 서민들의 차이는요, 이런 소비에서부터 차이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부자들의 소비는요, 버는 돈에 비해 소비의 규모가 굉장히 적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서민들의 소비는요, 버는 돈에 비해 소비의 규모가 크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 대비 비율로 봤을 때요, 부자들의 소비는요, 소비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서민들은 소비가 60%래요.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요, 소비를 훨씬 더 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부자들이 알뜰살뜰 짠순이처럼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수입이 10억이면요, 지출을 1억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소비가 10% 맞나요? 근데 서민들은 어때요? 보통 평균적인 소득 500만 원에서요, 지출 300만 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6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미 그 소비하는 거에서부터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부자를 따라간다고 하면 내가 이 소비를 좀 줄이면, 내가 알뜰살뜰 모아서 소비를 줄이고 하면, 아껴 쓰고 하면 저희는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를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건데,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티끌 모으면 티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장님들 지금은요, 저축하고 연금 뽑고 해서 알뜰살뜰 내가 절약하고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적금을 부어서 통장에 돈을 불리면 그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져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맞춰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트렌드는 뭐냐? 소비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은요, 20세기는요, 돈을 쓰는 소비를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21세기는요, 돈을 버는 소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똑한 소비를 넘어서요, 지금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거 말고요, 지출이 수입보다 적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21세기를 잘 살려면요, 이 돈 버는 소비에 대한 이 정보를요, 내가 유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예요. 그게 바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업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많은 일반적인 평범한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단순히 내가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소비가 소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거, 지금 현재 21세기의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법률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밖에 나가면? 다단계라고 이야기하죠. 피라미드 다단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적 용어로 분명히 정의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단계는 뭐예요? 판매가 목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소득의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거, 정보를 유통하는 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그리고 다단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단계는 뭐예요? 애플파이 사업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와이파이 사업이에요. 같은 파인데 굉장히 다르죠. 다단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업, 영업, 아니면 뭐 모든 직장생활, 뭐 어떤 것들, 이런 소득적인 걸 봤을 때 저는 이 애플파이 사업은요, 별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애플파이는 어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죠. 파이의 시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이 한 판을 다 먹다가 내 시장 안으로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나눠 먹어야 되죠. 누가 또 들어오면요, 또 나눠 먹어야 돼요. 이 애플파이처럼 우리가 계속 조각조각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파이 이쪽 업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돈 버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예요? 와이파이 사업이죠.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파이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이라고 하는 건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유통을 보시게 되면요, 생산자는 2,000원짜리 원가의 물건을요, 총판으로 5,000원에 넘기게 돼요. 그러면 총판은 대리점에 7,000원에 넘기고 대리점은 소매점에 10,000원에 넘기죠. 그러면 소비자는 25,000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의 물건을 소비를 했었어요. 예전에 20세기의 소비는요, 소비자들은 이 소비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이 소매점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점점 이 중간의 유통 단계가 줄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간 유통 단계가 줄면 줄수록 내 소비가 싸진다는 거를 소비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요. 중간의 유통 단계를 다 거치지 않고요.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는 똑같은 2,000원짜리 원가의 물건을요.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이 되면 8,000원에 넘기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소비하던 소비자는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25,000원짜리를 다이렉트로 거래해서 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 좋아요? 아직 그쵸? 5,000원에 넘기던 걸 8,000원에 넘기니까 마진율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 유통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커져가면 갈수록 누가 나빠요? 누가 손해를 볼까요? 중간에 유통 마진을 먹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기업 사람들. 그쵸? 근데 초반에는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요, 유언비어를 굉장히 많이 퍼뜨렸어요. 야, 니들이 우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상품화 시키지 못하는 것들,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너희들한테 그냥 싼값에 헐값에 넘기는 거다. 이러한 유언비어를 굉장히 많이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한 번, 두 번 소비를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소비하는 거랑 여기서 직접 소비하는 거랑 물건은 똑같네? 근데 가격은 훨씬 싸네? 그것들을 직접 소비해본 그들의 후기를 통해서 이게 정말 정당한 소비라는 걸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의 선택은요. 1번, 2번. 소비를 어디서 하시겠어요? 2번이죠. 저희들이 시크릿을 해야 되나 말아야 대한 선택은요. 내가 소비를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크릿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이유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유통이요. 전부 다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일본과 미국은요. 이미 한 20년 전, 30년 전 때부터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 할인마트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벌써 70%, 50%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아직 20% 정도밖에 소비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 문화는요. 일본을 따라가고 또 일본은 미국을 따라가요. 저희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죠. 직거래라는 것이 직거래라는 것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현대사의 변화 추세를 설명하면서 프로슈머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왜 가르칠까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갈 거니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회가 이런 사회니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요. 사장님들이 이거를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고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선택을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매출적으로도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매출들보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매출들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시대는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요. 훨씬 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몸소 다 체험을 할 때쯤 되면요. 그때는 이미 시대가 완벽하게 다 바뀐 뒤가 될 거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변화 추세예요. 이 시장 자체도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0년도에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1,500만 명 이상에 육박할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3천만 명 중에 1,500만 명이면 둘 중에 한 명은 이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둘 중에 하나는 이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글로벌적으로도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죠. 만약에 이 시장이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어요. 사장님들이 진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요 그 시대의 트렌드를 꼭 맞춰 가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단계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직도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다단계 피라미드에 대한 이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선뜻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을 저는 나무라고 싶진 않아요. 왜? 실제 예전에 90년대 때 80년대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쵸? 그리고 피해를 봤던 분들도 또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아직도 편견을 갖고 있죠. 근데 시대의 흐름을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거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보면 어때요? 이게 예전에 그 다단계 피라미드와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면서 이 사업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많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말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직접판매 공제조합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조합사 둘 중에 하나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요번 주에 제가 받을 주급이 한 5천만 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받으면 좋겠지만 5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저께 물건을 한 50만 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물건을 잘못 구매했어. 나는 반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받을 돈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가 지나서 내일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회사가 전화를 안 받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반품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회사가 철수해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받을 주급을 어떻게 해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이 조합사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조합사에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반품할 물건을 이 조합사에서 받아줘요. 그리고 내가 받을 그 주급을, 그 커미션을 이 조합사에서 대신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요. 합법적인지만 내가 확인을 한다고 하면요. 그 어떤 회사를 선택해도 최소한 내가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직판과 특판 연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직판과 특판에 가입하는 회사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외국 계열의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단계의 유형이에요. 사기, 불법, 합법. 우리는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사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죠. 고의적으로 부도를 목적으로 한 회사. 대표적인 게 돈 놓고 돈 먹기, 금융 다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들어오면요. 위에 사람들이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나눠 먹어요. 그리고 내 하선에 누가 또 들어오면요. 그들이 갖고 들어 투자한 돈으로 나랑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그 하선에 또 누가 돈을 투자하면 그 사람이 투자한 그 돈으로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나눠 먹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챙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작정을 하고 회사를 부도를 내고 그냥 먹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피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 사기를 목적으로 작정을 하고 들어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어떠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만 사업이 진행된다. 그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불법은요. 라이센스는 취득이 되어 있으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 사실상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불법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가 여기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이라고 그냥 분리를 해놓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합법이라는 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회사가 사장님들이 선택하셔도 충분히 안전한 이 시크릿이라는 우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 시크릿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이거는요 충분히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서치를 해보시면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냥 이 사진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진짜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치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 회사가 지금
이 회사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망해서 나가게 되면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크릿의 회사는요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희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 유일하죠. 원래 매장을 갖고 있었던 명품 브랜드예요. 전 세계 한 40개국 나라에서 600여 개 전문 매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판매를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다이렉트로 입점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백화점과 면세점을 그대로 끼고 우리나라에 오픈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회사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이 회사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더 이상은 오프라인의 매출이 아닌 온라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소비가 지금 온라인으로 직판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우리들도 이제 유통의 흐름에 맞춰서 유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유통 채널을 하나 더 오픈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품 화장품을 각각 개개인이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총판권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예요, 사장님. 우리는 이미 이런 명품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입땡, 뭐 뒷땡, 시스템 이런 거 명품 화장품이죠. 이런 명품 화장품들처럼 우리도 굉장히 고가에 팔리던 화장품인데 저희는 매장에서 그냥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렉트로 회원가입해서 물건을 사면 다른 일반 명품 브랜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맞나요? 중간에 유통 과정을 줄여서 회사와 생산자와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거래를 해서 회원가로 물건을 싸게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크릿이 다른 타 네트워크들과 그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이런 유명 잡지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어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이러한 대중매체에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 광고비들을 다 줄여서 그 사업자들에게 커미션을 주다 보니까 이런 광고를 하지 않는데 저희 시크릿 다이렉트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백화점 면세점 매장을 갖고 있었던 시크릿 스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품 잡지에 그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지금 2018년도 뉴질랜드와 콜롬비아까지 오픈이 되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다이렉트로 유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요. 현재도 매장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마 심심치 않게 요즘에는 파트너분들께서 해외에 나가셔서 시크릿 매장을 직접 인증사를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이곳에 가시면 저희들이 회원가로 쓰는 금액의 50%, 70% 비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크릿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유통의 흐름에 맞춰서 시크릿의 흐름도 다이렉트로 바뀌어서 저희는 에이전트라는 자격으로 이 명품 화장품을 싸게 소비를 하고 내가 그 정보를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크릿의 CEO입니다. 아이잭 회장님 혹시 나이 아시는 분 계세요? 나이? 몇 살 같아 보이세요? 뭐라고요? 42? 굉장히 제대로 보시네요. 맞아요. 지금 나이가 43? 이제 해 지났으니까 44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시크릿 회사가요. 다이렉트뿐만이 아니라 시크릿 스파까지의 그 역사를 다 따지고 보면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15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저희 CEO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그렇죠. 20대 후반에 시크릿 스파라는 그 명품 기업을 만든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희 CEO는 유태인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저는 여기에 사장님들이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부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저희 시크릿의 기업 이념이에요. 이거는 사장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정말 그 한 사람만이 그 독식하는 그런 플랜이 아니라 보상 플랜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100억을 버는 한 명의 스타를 만드는 게 아니라 1억을 버는 100명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이념인 것처럼 사장님들이 이 안에서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 이 안에서 삶을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장님들이 꿈을 많이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연역을 보시게 되면 200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쭉 진행이 되다가 2012년도에 저희 나라에 처음으로 입점이 됐죠.
됐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시아 시장을 계속 진출할 예정이고요. 2018년도에 콜롬비아 오픈, 그리고 2015년도, 14년도에서 많은 나라들이 다이렉트로 계속 오픈을 하고 있다. 사장님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요. 사장님들이 뭐 3년, 4년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하선에 외국 파트너분들이 가입이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나의 인맥이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내 지인에게 소개를 하고 그 지인은 또 그 지인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맥적인 네트가 연결이 되면서 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모르는 분들과 이 사업을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외국 분들도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크릿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가 성장을 해야 저희도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저희들한테도 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회사는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매출이 좀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 매출도요. 계속적으로 단 한 번도 2012년도에 오픈을 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단 한 번도 하락세를 보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는 이런 기관이 있거든요. 성장률을 보는 기관. 여기서 우리가 2013년도, 14년도에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성장률을 1위를 2년 연속을 했다는 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3년 만에 진출 3년 만에 1000억이라는 매출을 돌파하면서 탑 10 안에 순위가 들어오게 됐죠. 우리나라 이 네트워크 시장이요. 굉장히 한 5조 시장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5조 시장 안에 그 매출의 한 7, 80%가요. 탑 10 안에 들어와 있는 그 10개의 회사 중에 그 거의 7, 80%의 매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시크릿은 지금 전국 6개 광역도시에 지금 ABC 센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 돈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장님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10억 정도를 벌고 평균 10억 정도를 벌고 계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CEO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봉 10억을 버시는 분들을 1000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거의 몇 배죠? 10억 버는 사람을 지금 10명이니까 10명에 1000명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거의 100배. 그쵸? 100배를 회사를 키우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정도를 버시는 분들이 통틀어서 한 3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0억 버는 분들 1000명이 나오게 되면 1억 버시는 분들은요? 3만 명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저희 시크릿 회원수가요. 아직 2만 명도 채 되지 않거든요. 아니죠. 2만 명이 아니죠. 20만 명도 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3만 명 이상의 1억 이상의 소득자가 나온다고 하는 건요. 거의 지금 시작하신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가 억대 연봉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는 이렇게 공중 매체에서도 많이 광고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저희는 기부 문화까지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기부는요, 솔직히 뭐 세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쉽게 내가 어렵게 버는 돈을 쉽게 누군가에게 기부를 한다는 거 저는 웬만한 마인드 갖고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리더분들은 어때요? 내가 이번 주 들어오는 주급을 모두 다 기부를 한다고 해도 어때요? 다음 주에 또 들어와요. 다음 주에 또 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많은 리더분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네트워크 다단계 이런 것들, 이런 어떠한 이 업계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업계의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많은 기부를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떨까요?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게 바뀔까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시크릿의 이런 성과들이, 비즈니스 성과들이 사장님들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2017년도 대비거든요. 보시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어때요? 유일하게 세 회사만 지금 증가를 하게 됐죠.
1위를 하고 있는 아메이, 그리고 애터미를 하고 있는 2위, 그리고 우리 시크릿이 세 회사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가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회사 매출들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저희 회사가 지금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건요. 이 회사의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사장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안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시크릿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매출이 오르는데 또 하나의 기여를 한 거는 바로 저희 제품이죠. 제품은 어때요? 단순히 어떠한 그 기술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독특한 원료를 가지고 있죠. 이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소금과 머드를 가지고 저희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 소금과 머드를요 아무에게나 이 채취권을 보유시키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한테만 이 채취권을 보유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 CEO가 이스라엘 분이고 또 저희 CEO분의 아버님이 또 장관 출신이다 보니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곳에 그 사해바다에 그 채취권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금과 머드를 채취를 해서 저희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사해 소금이 말랑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말고도 사해 소금으로 제품 만드는 데도 많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요. 그 사해 소금의 그 함량적으로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정관장에서 홍삼 액기스를 사 먹는 거랑 일반적으로 그냥 편의점 가서 홍삼 액기스를 사 먹는 거랑 어떤 느낌이에요, 선생님?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는 그냥 홍삼 맛이 나는 그냥 그런 음료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정관장에서 사 먹는 거는 진짜 홍삼 액기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해바다 소금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해바다 소금을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청정 지역에 그 채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해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들도 이 사해 소금으로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저희처럼 이 함량 자체가 거의 80~90% 이상을 가지고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독특한 원료 자체가 저희 시크릿의 어떠한 이 제품력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거 보셨어요, 선생님들? 다큐세상 보셨죠? 사해바다라는 곳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공중파에서 많이들 방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 사실상 파라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라벤.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크릿을 알기 전까지는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썼을 거예요. 그쵸?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자궁암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를까 알았는데 그걸 찝찝해서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사장님들? 사장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바르면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사장님들 기존에 쓰던 거 계속 쓰고 싶으세요? 지금 집에서 식용유 드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혹시? 식용유.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부님들. 식용유 안 드실걸요? 전부 다 까놀리유 아니면 올리브유로 다 대체해서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 지금 마가린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마가린 대신에 다 버터로 대체해서 먹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 자체가 모두들 다 웰빙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로 가는 추세다 보니까 본인들이 염려해서 이것들을 좋은 것들로 바꾸는 추세인 거지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100% 다 폐암 걸려서 죽게요? 술 먹는 사람들은 100% 다 간암 걸려서 죽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높아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 확률을 우리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문도 있죠. 파라벤은 뭐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흡연을 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보다 화장품하고 욕실용품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런 생필품들로 인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기존에 파라벤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발라줄 바에야 차라리 애들한테 담배를 가리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정도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담배를 흡입하는 것보다 파라벤이라는 제품을 우리가 피부 속으로 흡수시키는 게 훨씬 더 위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2014년도쯤부터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어때요? 가지수가 좀 많나요?
많지 않죠. 스킨케어로만 보시면 굉장히 가짓수가 적지만 사업적으로 보면 가짓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때까지만 해도 화장품 단일 품목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접근성이 조금 유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좀 더뎠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자사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라이프 바이 시크릿, 그리고 스킨케어, 그리고 아이언 플라이어, 그리고 하이퍼마켓이라고 해서 많은 자사 브랜드가 생기면서 이곳에서 저희들은 어떠한 모든 생필품, 그리고 어떠한 뭐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면서 저희는 BV를 받아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죠. 보시게 되면 여성분들이 지금 많이 관심 가져 하시는 이런 메이크업 제품, 그리고 마스크팩도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건강식품. 사장님들 지금 유산균 다 드시고 계세요? 리커버리 다 드시고 계세요? 저는 진짜 유산균 먹고요. 밤 양이 줄었어요. 유산균 먹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 챙겨 먹는 거라고는 유산균밖에 없는데 유산균만 먹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먹던 밤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유산균을 먹고 밤양이 줄었다.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맞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의 비만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 뇌와 위가 멍청하대요. 그래서 본인이 먹어야 될 그 이상을 더 먹게 되면서 비만을 일으킨다고 하죠. 근데 유산균을 먹으면서 유해균과 싸우면서 내 그 신장이 건강해지면서 내 위가 이제 똑똑해지면서 내가 원래 본연의 내 위 크기만큼만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위가 똑똑해지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제 위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던 거예요. 멍청하게. 그랬는데 이제 이 위가 똑똑해지니까 그 위 크기만큼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밤양이 줄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살은 안 빠져요. 그냥 밤양만 줄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보다 등치가 좀 있으신 파트너분이 계세요. 저희 한 1.5배 정도?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 저랑 밥을 먹으면 저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유산균을 저랑 똑같이 지금 메가요법으로 먹고 있는데 그분은 밤양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위 크기가 이만했는데 요만큼밖에 못 먹었던 거야. 근데 유산균을 먹고서는 본인의 위 크기만큼 이제 먹게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세요? 그럼도 살이 찌진 않아요. 정말요. 대신에 배변 활동이 훨씬 더 원활해졌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밤양은 늘어도 살은 찌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마 제품의 어떠한 체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사장님들이 진짜 드시면서도 같이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제품 하나하나를 지금 신제품 나오는 것들도 다 체험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정말 기존에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제품들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맞나? 발음이 맞나? 언빌리버블? 그쵸? 여기 영어 선생님 계셔요? 언빌리버블한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필품 다들 쓰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거 다 써보셨어요? 약콩 드셔보셨나요? 네. 약콩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건강한 맛. 그쵸? 이 바라약콩이 나오면서 단맛, 신맛, 짠맛을 넘어서 또 하나의 맛이 탄생을 했죠. 건강한 맛이라는 맛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묘하게도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묘하게도 중독되는 맛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 거 말고 다른 두유나 이런 걸 먹으라고 하면 무슨 설탕물 먹는 것 같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만 먹고 있고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전제품들도 지금 하이퍼마켓에서 잘 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삼성이라든지 LG나 이러한 대기업들과 많이 조인이 되면서 그 제품들을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시크릿의 마이 오피스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는 저는 바로 이거라고 봐요. 저희는 보통 벌어서 쓰고를 반복을 했어요. 맞나요? 저희들의 소비 패턴은 늘 이랬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 써요? 한 달에 100만 원 쓰죠. 제가 이 사업 하기 전에는 월급 200만 원 받던 직장인이었거든요. 월급 200만 원 받아서 저는 200만 원 썼어요.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한 달에 500 버는 사람은요? 500 써요. 그쵸?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1000만 원 써요. 그쵸? 1000만 원 버시나 보네. 그렇게 된다. 근데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요? 한 달에 1억씩 쓸까요? 다 쓸까요? 못 써요. 처음엔 좀 쓰겠죠. 근데 쓰다 나중에 더 이상 쓸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서 그게 자산이 되는 거야. 본인이 살아생전에 다 쓰다 다 못 쓰고 죽는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쓰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는 상속이 되고 가난은 되물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크릿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통장을 사장님들이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쓰는데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요. 이 소비가 다시 소득으로 돌아오게 돼요. 간단하지 않나요? 사람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는 소비가 소비로 끝났다고 하면 나는 이 시크릿을 통해서 나의 소비로 소득을 얻겠다라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상플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 보너스가 저희가 총 5가지가 있어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죠. 해외 리더십 세미나에서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패스트 브론즈는요. 내가 가입한 주차 포함해서 5주 안에 내가 브론즈라는 첫 번째 직급에 승급을 하게 되면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라고 해서 보너스가 들어와서 받는 보너스인데 요거는 딱 한 번, 딱 5주, 내가 가입하고 딱 5주 안에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마케팅 방식을 보시게 되면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브레이크웨이 방식이라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바라기 방식으로 여러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 방식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지금 현재 10년 안팎으로 생긴 그런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지금 바이너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마케팅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 그쵸? 이거보단 이게 쉬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에 나온 마케팅 방식이 요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거보단 지금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와우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211만 원의 패키지 사업을 진행을 하죠.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와우팩이라는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상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란 게 물론 저도 없었지만 사업을 많이 전달하면서 이 30, 40대 나이대의 그 사람들이요. 가장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또 가장 없는 나이대이기도 해요. 버는 만큼 또 많이 쓰게 되고 또 모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들은 지금도요. 이 와우팩 때문에 지금 사장님들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의 매출액의 35%를 커미션으로 풀어주는 거 알고 계시죠? 35%라는 커미션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회원수가 똑같이 100명의 회원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는요. 이런 패키지 사업이 아닌 그냥 소비자 플랜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이요. 10만 원씩 소비를 한다고 칠게요. 여기 매출 얼마예요? 10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똑같이 100명이지만 좀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패키지 사업을 하겠다 해서 패키지 사업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볼게요. 1인당. 그럼 여기는 매출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한 회사의 매출액의 35%를 커미션을 풀어줘야 되는데 A라는 회사는 얼마가 풀려요? 350만 원의 커미션을요. 100명한테 풀어줘요. 그리고 이 B라는 회사는요.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의 매출을요. 이 100명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에 있는 사람, B에 있는 사람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B요.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회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 플랜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회사 매출액에 대비해서 물론 그때 가면 회원수가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 매출이 더 높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소비 플랜보다는 지금 사업자 플랜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사장님들께도 기회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모른가? 팅커미션. 저는 보상 플랜은 웬만하면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2번, 3번 들으신 분들은 들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알고 계신 분들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요. 그쵸? 그래서 보상 플랜을 저는 웬만하면 잘 설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폰서님들과 이렇게 개인 미팅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희 시크릿은요. 다 공부를 하고 이해하시면요. 결론으로는 사재기와 베팅 마감이 없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갖고 있다. 요거 정도만 믿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또 하나의 저희 보상 플랜이 있죠. 마카오. 다들 이거 들으셨나요? 네. 마카오 조건 어때요, 사장님들? 다 보셨죠? 네. 조건 어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정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고서는 정말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도전할 만한,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 싱가포르 때보다 저는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인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우리가 그 패션 플러스 프로모션의 마지막 주차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 주차에 결과치 내신 분들, 뉴 다이아몬드, 뉴 플래티넘, 뉴 루비, 뉴 골드 많이 나오셨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이 마카오 티켓을 벌써 습득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장님들도 꼭 한번 같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마카오에 가게 되면 묵게 될 숙소예요. 어때요? 그림으로만 봐도 어마무시하죠. 엄청 멋있죠. 이런 데서 한번 진짜 내 돈 쓰지 않고 정말 대우 받으면서 한번 쉬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사장님들이 여행을 꼭 도전하고 여행을 꼭 함께 가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행을 함께 갔다 오시면요. 사장님들이 정말 내가 진짜 이 시크릿이라는 이 회사에서 대우를 받고 있구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많은 리더분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또 저녁에 숙소에서 같이 스폰서님들과 막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거든요. 제 사업이 정말 잘 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요. 저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스폰서님들과 급 친해지면서부터였어요. 스폰서님들과 같이 친해지면요. 내 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요 사장님들. 그래서 스폰서님들과 친해지는 거 그리고 회사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행은 꼭 다녀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저의 말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너무 멋있죠. 세미나 조건 제가 알기로는 뉴 플래티넘은 1000점 달성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업자는 500점 플러스하면 부부가 동반으로 가실 수 있고 아마 내가 점수가 오버가 돼도 파트너를 데리고 가는 건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달성해서 본인이 가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뭐 골드를 달성을 하시면 골드를 한 2번, 3번 정도만 유지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점수가 나오고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14주. 그렇죠? 3개월인가요? 4개월인가요? 14주 동안 진행을 하니까 사장님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도전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크릿은 아직까지도 정보예요, 사장님들. 아직까지도 저는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요. 그 중에 보면요. 아직도 이 시크릿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정보이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조금만 더 부지런히 조금만 더 발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하면요. 내가 가져갈 시장들이요. 내가 가져갈 파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도 뉴스가 되고 상식이 되면요. 그때 가서는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서로 그냥 샴푸 하나 더 팔겠다고 바디버터 하나 더 팔겠다고 사장님들이 발품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크릿을 선택하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결국엔 성공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성공할 건데 사장님들이 그 성공을 조금 더 앞당기자는 거거든요. 이 분위기를 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패키지 사업인 지금 이 사업자 플랜 이 선점의 기회에서 사장님들이 돈 버는 게임을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을 해서 다른 친구는 5년 만에 중국점에 갔어. 근데 나는 좀 천천히 하겠다고. 나는 이 사업을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진행을 해서 5년이 지난 뒤 그는 같이 시작했던 그 사람은 중국점에 가서 인쇄소득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제품 전달 다니면서 와우파티 하면서 제품 데모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을까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오래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 분위기를 타서 지금 이 분위기에 성장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장님들. 딱 요 3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1명 이상 진심 전달. 하루에 1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그냥 내가 시간이 될 때, 그냥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냥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사장님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해요, 사장님들. 그쵸? 보면은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반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 뿐이거든요. 사장님들이 똑같은 일을 매일같이만 반복하신다고 하면요. 분명히 사장님들의 성공이 빠르게 다가올 거예요. 하루에 1명씩 전달하는 사람,
내가 가끔 어쩔 때 컨디션 좋을 때 그냥 한 명한테 툭 전달하는 거랑 결과치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업 설명회. 이곳에 와서 사업 설명회 듣는 건요. 사람들이 밖에 필드에 나가면 이거요 그냥 배터리 다 방전되잖아요. 그렇죠? 기온 빠지고 십 떨어지고 그렇죠? 멘탈 왔다 갔다 하고 그것들을 충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서 처음에는 내가 몰라서 들어요. 근데 파트너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파트너가 모르니까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세미나 참석.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그냥 집에서 TV 보는 거랑 뮤지컬 보는 거랑 어떤 느낌이에요, 사장님?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이 네트워크 싸움은요, 사장님들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그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내 피부로 직접 느꼈을 때 정말 이 회사의 진짜 비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크기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들이 그거를 그 느낌을 그 분위기를 피부로 꼭 받아들여야지만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박 2일 세미나는요. 사장님들이 저희가 그런 얘기 있죠. 1박 2일 세미나 12번 참석하면 최소 플래티넘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진짜 사실이에요, 사장님. 근데 그 12번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12번 채우시면요. 진짜 사장님들이 그 안에서 사장님들이 성장을 하면서 파트너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팅을 하게 되고 사인을 받게 되고 또 그분들을 초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세미나 꼭 많이 참석하시고요. 이것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글귀 보이시죠? 노는 것을 사장님들이 조금만 미루면요. 나중에 사장님들이 노는 물이 달라져요.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월 3천만 원을 벌고 있거든요. 레드 중에서는 좀 덜 버는 편에 속하는데 200만 원 벌 때나 지금 3천만 원 벌 때나 저축을 못하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막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10만 원대 이상이 되면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소비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박보선 사장님이 이런 말 하죠. 내 인생에 공 하나가 빠진 느낌이라고. 저는 뭐 완벽하게 그러진 않지만 저도 약간은 그런 걸 느껴요. 지금은 뭐 1, 200 정도는 그냥 1, 20만 원 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쓰니까 소비의 그 수준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사업 초창기 때 노는 것을 좀 미루고 사업에 집중을 했더니 지금 저의 소비 그 수준이 달라졌고 진짜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사장님들도 이거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1억을 모으는 게 더 빠를까요? 1억 세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저도 세본 적은 없어요. 1억을 세려면요, 사장님들 1초에 한 숫자를 센다고 가정하면 60초, 3,600초 했을 때 1억을 세려면 약 3년 2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1억이라는 숫자를 세려면 내가 앉아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잠도 자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화장실도 가야 되죠. 이런 시간 다 빼면 5년 이상은 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돈 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돈을 모으는 건요?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10만 원씩 저축한다고 치면요, 약 한 81년 정도 저축을 하면 사장님들이 1억을 통장에 모을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1억 모아서 상속해주고 가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시크릿 안에서요,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제 통장에 감히 1억이라는 돈을 잔고를 모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제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찍힐 줄이야. 물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써서 없는데 그때 커미션이 좀 크게 들어와서 딱 잔액이 저 정도가 1억이 딱 찍힌 걸 보고 제가 가보로 남기려고 인증샷을 찍어놓은 거거든요. 저게 아마 3년 좀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이런 걸 보고 정말 이 시크릿에 대한 가능성, 비전 이런 걸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요, 이 안에서 사장님들이 꿈꾸고 노력하신다고 하면 사장님들 전부 다 이루실 수 있거든요. 꼭 희망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그림 보고 저 혼자 진짜 빵 터졌거든요. 딱 보니까 둘이 타고 가니까 둘씩이나 타다니 말 못하는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쵸? 여자가 내리니까 여자를 걷게 하다니 매너가 없군. 여자를 욕해서 여자가 타니까 여자만 혼자 타도록 냅두다니. 그쵸? 그리고 둘 다 안 타니까 멍청이들, 당나귀를 그냥 폼으로 놔두는 거야. 굉장히 어이없는 글이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뭘 해도 솔직히 욕먹는 세상이에요. 그쵸?
잘했다고 칭찬받기 어렵고요. 또 잘하기도 힘들고요. 그 말은 남들의 시선에 저희들이 개의치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바뀌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결국에 남의 말에 남의 시선에 자꾸 내가 변화를 하다 보니까 변화를 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개의치 않고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내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치보다는 가격에 더 많이 주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 와우팩 200만 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장님들이 지금 당장 와우팩을 결제하는 거는요, 사장님들이 그냥 지불하는 것 뿐이에요. 지불하는 거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장님들이 지금 이 200만 원의 와우팩 결제를요, 내가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200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장님들은 이 와우팩 결제에 대해서 절대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혹시 아직 사인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꼭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이 지불하는 것보다는 사장님들이 앞으로 얻어갈 그 가치에 더 많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파트너분들께 이런 그 미팅하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미팅 하시는 분들한테 그 피드백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쵸? 그리고 또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또 의외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얘는 진짜 200이 없더라. 얘는 200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얘는 200이 있더라. 그 말은 즉슨 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 이 사람이 돈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 판단하고는 틀리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일단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얘기를 해보면 답은 어떻게 나올 거야?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쵸? 만약에 예스가 나오면 뭐예요? 땡큐. 그쵸? 노가 나오면 잠시 보류. 누구는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스 아니에요. 잠시 보류. 다시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사장님들이 무조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이 핀을 도전을 하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망설이고 말 못했던 그 신규분한테 시그릿을 한번 얘기해보겠다는 그 도전을 하시든 어떤 것이든 사장님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도전이 사장님들 실패라고 하면요, 그거는 경험이 될 거고요. 사장님들이 그 도전이 성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시크릿 안에서는 사장님들의 인생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의 인생에 그 반전이 있는 그날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